서울 도심의 중심부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빌딩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고 본사 로비에는 삼삼오오 모여 서 있는 지원자들의 작은 숨결이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지요. 오늘은 한서린 회장이 직접 면접을 지켜본다는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공채라고는 하지만 하늘그룹은 국가 경제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초대형 기업. 그 최종 면접장에 들어선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인생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잡는 셈이었어요. 사람들은 긴장으로 손을 비볐고 어떤 이는 마지막으로 노트북 화면을 켜놓고 예상 질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유난히 이른 시간에 도착해 건물 앞에서 몇 번이고 깊은 숨을 고르며 자신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26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동년배들과는 다른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든 것이었지요. 지방공립대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지만 그 꼬리표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가 가진 끈기와 성실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서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서로 학벌과 인턴 경력을 나열하며 은근한 경쟁심을 드러낼 때 서윤은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희미해진 작은 수첩. 그 안에는 그녀가 밤마다 정리해 둔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무역 용어, 최근 해외 시장 동향, 회사 연역과 주요 프로젝트까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쌓아온 흔적이었습니다. 이서윤 씨, 들어오세요. 차분한 목소리가 불린 순간 서윤은 당당히 일어섰습니다. 손끝이 조금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맨 끝자리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하늘그룹의 수장이자 전설로 불리는 한서린 회장이었지요. 서린의 존재는 강렬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절제된 미소, 작은 움직임조차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린의 손에서 만년필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짧은 울림이 면접장 전체에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서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낯선 이름, 낯선 얼굴. 그러나 너무도 익숙한 버릇 하나가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질문에 답하며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 그것은 오래전 30년 전 봄날의 도서관에서 만났던 장도윤의 버릇과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정중한 인사, 담백한 목소리. 그 짧은 한마디가 면접장 공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른 무게감, 진실함이 묻어 있었지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전공 지식, 위기 대처 경험, 회사 비전에 대한 견해. 서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했고, 아는 건 근거를 들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 당당한 태도에 몇몇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한서린은 끝내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 서윤. 30년 전 자신이 뱃속의 아이를 위해 지어두었던 이름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은혜라는 뜻을 담아 고르고 또 골랐던 이름. 서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듯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문이 닫히자 한서린은
의자에 깊게 기대 앉아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속이 지려했던 풍경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웃던 두 사람, 그리고 6달 된 작은 아기. 며칠 뒤 한설이는 인사팀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신입사원들의 적응 상황을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에는 다른 이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올해 신입사원들의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상은 없고 특이사항 몇 건만 표시해 두었습니다. 설이는 무심히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이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서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혈액형. RH 음성, AB형. 설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검사는 확실한 건가요? 인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도 드물다고 하더군요. 전국에 300명 남짓이라고. 설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혈액형은 너무도 특별했습니다. 30년 전 자신과 장도윤만이 가졌던 바로 그 혈액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회장실에 홀로 남은 설이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파일을 꺼내 펼치자 임신 중 받았던 혈액검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RH 음성, AB형. 또렷하게 적힌 글자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캠퍼스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봄바람이 흩날리던 날, 도윤이 헌혈을 마치고 웃으며 말했지요. 우리 둘 다 희귀 혈액형이라네. 세상에 단 몇백 명뿐이래. 그때 두 사람은 신기하다며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우린 특별한 피를 가졌네. 그 특별함이 지금 다시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 없어. 설이는 창가에 서서 도시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번쩍이는 수많은 불빛 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서윤. 만약 정말 그녀가 잃어버린 아이라면? 설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 씨,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걸까요? 퇴근 후 서울의 공기는 낮보다 한결 차분했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서로의 하루를 밀어내듯 스쳐 지나갔어요. 이서윤은 지하철 손잡이를 가볍게 잡은 채 창밖에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들, 차창에 얼비친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눈동자. 오늘 하루 동안 움직였던 모든 것들이 간단히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은 결정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확인하자. 마음 안에 걸려있는 작은 돌을 이제는 꺼내보자. 작은 원룸에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아니라 따뜻한 색의 스탠드가 방 한쪽에서 빛을 퍼뜨렸습니다. 이서윤은 벽장 아래에 밀어 넣어 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고모 장미정이 얼마 전 조용히 건네주던 그 상자입니다. 서윤아, 이젠 내가 가진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어른이니까요. 그 말에 담긴 고모의 숨은 떨림을 서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테이프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흘러내렸습니다. 칼날을 쓰지 않고도 손가락으로 살살 뜯어낼 수 있을 만큼 말라 있었지요. 뚜껑을 여는 순간 종이와 가죽과 오래된 잉크 냄새가 동시에 퍼졌습니다. 어쩐지 그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아버지 장도윤의 서재에서 나곤 하던 냄새였거든요. 가장 위에는 작은 가죽 공책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가장자리에 손때가 베어있는 노트. 펼치자 줄줄이 적힌 문장들이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 눈으로 뛰어들었어요. 서윤이가 오늘 인사라는 말을 더 예쁘게 했다. 서윤이의 잠꼬대 귀여웠다. 엄마라고 했다. 엄마는 언젠가 꼭 만날 거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확신으로 박힌 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대를 과장하지 않았고 좌절을 길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기록했고 희망을 덧붙였으며 기다림에 정돈을 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지요. 노트 아래에는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서윤에게.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봉투를 연 서윤은 편지를 펼쳐 천천히 읽었습니다. 서윤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빠는 너의 곁에 없겠구나. 아빠가 늘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제야 들려주려 한다. 너에게는 분명 엄마가 있다. 이름은 한설인. 우리는 대학 시절 서로를 사랑했지만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았다.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다. 서윤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엄마가 떠나기 전에 꼭 남기고 싶다고 부탁한 이름이다. 하늘이 서서히 내리는 은혜라는 뜻이란다. 문장을 더 읽을수록 그동안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물음표들이 조용히 맞물리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왜 어릴 적 자신에게 엄마는 널 사랑했다는 말이 지겹도록 반복되었는지, 왜 아버지가 매년 봄이면 벚꽃길을 함께 걷자고 했는지, 그리고 왜 무릎 위에 올려둔 앨범을 단숨에 덮지 않고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는지, 모든 이유가 차근차근 설득되었어요. 편지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이 몇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강이동 복도에서 찍은 듯한 사진, 도서관 구석 작은 테이블에서 서로의 노트를 비스듬히 밀어놓고 웃는 사진, 그리고 벚꽃나무 아래서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 아버지 장도윤과 젊은 한설인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유난히 투명해 보였고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닮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고요하게 믿는 눈. 그 눈빛이 사진의 시간을 멈춰 세웠지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연필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1993년 봄, 설인과. 날짜는 희미했지만 계절은 명확했습니다. 사진 속 바람이 지금 방 안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어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른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신문 스크랩. 하늘그룹의 대형 투자와 사회공헌 기사들, 윤리경영 선언, 청년과 함께 같은 제목들이 깔끔한 손길로 잘려 붙어 있었어요. 몇 장의 스크랩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일까요? 아버지가 밤에 조용히 오려 붙였을 모습을 서윤은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눈동자의 결심이 가위를 움직였겠지요.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딸에게 너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려는 흔적이었습니다. 상자맨 아래 얇은 종이 봉투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의료기관의 로고가 찍힌 봉투. 안에는 혈액검사 결과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RH 음성, AB형. 자신의 건강검진표에서 보았던 바로 그 기록과 일치합니다. 아주 희귀한 혈액형, 그래서 더 잔인하게 확실한 단서. 서윤은 무릎 위에 사진과 편지를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유난히 또렷한 의지가 앉았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확인하자. 마음속에서 누군가 차분히 말해주는 듯 했어요. 문득 아버지의 목소리와 고모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삶을 응원해. 두려우면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 말들이 등이 되어 주었습니다. 밤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사진을 봉투에 돌려넣고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 한 장을 뜯어 맨 끝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일 회장실 앞에서 노크를 합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요. 서유는 스탠드를 끄기 전 마지막으로 상자 뚜껑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저 다녀올게요. 그리고 엄마에게 물어볼게요. 그날의 진실을요. 하늘그룹 본사의 아침은 유난히 투명했습니다. 유리 외벽을 타고 내려오는 빛이 로비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반사되어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이서유는 약속도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노크만 마음속에 넣어왔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가방 안 포켓에 단단히 넣고 회장실 복도에 섰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조용히 묻습니다. 용건을 간단히 적어 주시겠어요? 서유는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사무적이었지만 표정은 간절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이어진 답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잠시만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회장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촘촘한 지퍼를 올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설이는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잠들지 못한 밤을 지나온 사람의 빛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랬습니다. 이서윤이 가방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손등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그러나 급하지 않도록 그녀는 아주 서서히 종이를 밀었습니다. 한설이는 앉지도 서지도 않은 어정쩡한 자세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말의 자리를 눈빛이 대신했습니다. 설이는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서 오래된 시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벚꽃, 봄, 웃음. 장도윤의 미소가 종이 위에서 살아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깔끔한 필체, 공들인 문장들. 버리려 한 게 아니라 지키려 했다는 고백이 한 줄 한 줄에 박혀 있었어요. 한설인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두 번쯤 소리를 삼킨 뒤에야 겨우 한 음절이 나왔습니다. 서유나. 짧은 이름, 그러나 가장 길고 먼 이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공기를 해방이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사과라고 불렀겠지요. 두 단어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서 회장님의 이름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 혈액형, 사진, 편지 모든 게 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선 한설인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엄마로서 이루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멈춰 있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세상에 없던 종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고 그 안에 있던 몇 줄의 문장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번역되고 있었어요.
사진이 말하던 것을 사람의 목소리가 이어받았고 편지가 말하던 것을 눈물이 증명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둘은 거의 동시에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눈물과 웃음은 자주 같은 문장에서 만납니다. 앉아도 될까요? 그래,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테이블 모서리를 사이에 두었습니다. 같은 사진, 같은 편지, 같은 마음을 가운데 세워두고요. 한서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공적인 장면과 사적인 장면을 구분하자.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자. 내가 앞장서도 뒤에서 밀어도 안 된다면 그냥 내 속도에 맞춰 옆에서 걸을게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 평가받고 싶어요. 동시에 엄마와 딸로 서로를 지키고 싶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은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부러 만들지 않은 호흡이 한 단어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 단어가 방 안의 구조를 다시 짰습니다. 회사의 회장실은 잠시 가정의 거실처럼 변했습니다. 문서와 보고서로 채워진 테이블 위에 사진과 편지가 올려진 순간부터요. 비서실에서 조용히 차가 들어왔습니다. 접시가 살짝 부딪히는 소리, 찻잔에 뜨거운 물이 채워지는 소리. 모든 소리가 한 장면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서린이 먼저 찻잔을 미세하게 돌려 손잡이를 서윤 쪽으로 맞춰 주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배려가 서윤의 눈에 깊게 박혔습니다. 돌려 맞춘 손잡이 정의하기 힘든 따뜻함이란 대개 이런 작은 행동에서 증명되곤 하지요. 한서린은 조용히 하나의 선택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만의 약속을 만들자. 회사에선 원칙을, 집에서는 마음을 지키자.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부터 서두르지 말자. 서유는 찻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천천히, 그러나 숨지 않고요. 둘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는 빠르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그 깊이는 이후의 시간을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 줄 토대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가장자리를 펴고 맨 끝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회장실에서 엄마와 대화하다. 원칙 회사에선 동료로, 집에선 가족으로. 속도 서두르지 않되 숨지 않는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이름을 불러 주었다. 서윤아. 그 한 음절에 30년이 걸렸다. 방을 나서기 전 두 사람은 아주 짧게 포옹했습니다. 오래된 공백이 포개지는 소리, 문턱을 넘는 발소리, 복도에서 다시 사회의 얼굴을 쓰는 호흡. 모두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며 바깥의 시간이 다시 규칙적으로 박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둘은 알았습니다. 그 문 안에서 바뀐 구조가 바깥의 질서를 천천히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가족의 회복은 누구의 기록에도 적히지 않지만 사람의 일상을 가장 크게 바꾸니까요. 한서리는 창가 앞에 서서 도시에 내려앉는 오후의 빛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낸 시간 덕분에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이서윤은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사람은 어제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네, 다음 걸음으로. 하늘그룹 본사 대강당은 평소와 달리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전 직원이 참석하라는 이례적인 공지가 내려진 탓이었지요. 누군가는 조직 개편을 예상했고, 누군가는 대규모 투자 발표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무대 위에 등장한 한서린 회장의 표정은 그 어떤 공식 발표보다도 깊은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대본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경영자로 수많은 연설을 해왔지만 오늘만큼은 준비된 문장보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그대로 전하고자 했습니다. 천천히 마이크를 잡은 서린은 잠시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백 쌍의 눈빛이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회사의 방침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서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의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웅성거리던 대강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린의 목소리에 이끌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심을 실은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서윤 사원은 제 딸입니다. 순간 대강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놀란 눈빛들이 서로를 향했고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마라는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나 서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30년 전 제 삶은 감당하지 못한 선택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저는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숨기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원칙은 투명함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끝나자 대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뜻밖의 고백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대 옆에서 조용히 서 있던 이서윤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조금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딸이기 이전에 하늘그룹의 신입사원 이서윤입니다. 그 목소리는 결연했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앞으로도 특별 대우는 바라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제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성실함과 끈기를 앞으로도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저를 한 사람의 동료로 보아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대강당을 가득 메우는 힘찬 박수로 번졌습니다. 그 박수는 억지 감탄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용기 있게 밝히고도 흔들리지 않는 한 신입사원에 대한 경애,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는 조직의 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수가 잦아들자 서린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는 또 하나의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능력이 아닌 처세로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조직의 신뢰를 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우리 회사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곧장 누군가를 겨냥한 듯 울렸습니다. 대강당 뒷자리에서 앉아있던 황태수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서윤을 노골적으로 괴롭혀 온 장본인이었거든요. 자신이 괴롭힌 사람이 회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에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서린의 시선이 잠시 그의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조직 전체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저런 말을 하실 줄이야. 이서윤 사원이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대단한 용기네. 사무실 복도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조직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먼지가 털려나간 듯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지요. 황태수는 결국 며칠 뒤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부당한 행위가 내부 감사에서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퇴사하는 날, 서리는 그에게 단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 없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앞으로 회사가 지켜야 할 기준의 선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그 문장을 오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언은 이서윤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엄마가 자신의 곁에서 같은 원칙을 지키려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인사말이 조금 더 길어졌고 회의에서 나누는 질문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직의 공기는 기준 하나만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요. 이서윤의 자리에는 여전히 계약서와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밤늦도록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슬쩍 와서 도와주었고 누군가는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은 늘 하던 대로 사무실을 나서다 청소를 하시는 어르신을 보았습니다. 이모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말에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의 바른 아가씨가 다 있네. 덕분에 힘이 나요. 그 짧은 대화는 서윤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윤은 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경비원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서윤 사원, 잘하고 있어요. 보기 좋습니다. 작은 인사, 사소한 예의. 그러나 그 행동들은 서윤을 이 회사의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편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일을 마친 뒤 서윤은 종종 고모 장미정과 회장 한설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세 사람의 밥상은 특별한 음식이 없어도 풍요로웠습니다.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김치 한 접시. 그러나 그 밥상 위에는 함께라는 단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은 비밀로 해두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저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말하자 서리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다. 나는 늦게라도 너를 찾았으니까. 그 말에 고모 미정도 흐뭇하게 웃으며 곁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새 식구네. 오빠도 저 위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아버지의 유품 상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사진과 편지, 아버지의 기록을 엄마와 고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서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에 불을 켜고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오늘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다. 엄마와 고모와 함께 밥을 먹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질 수 있다. 짧은 기록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오랜 시간 붙잡아 온 그늘이 서서히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구름의 가장자리는 얇고 투명했고 가을 바람은 나무 잎을 가볍게 기울이며 지나갔어요. 한설인, 이서윤, 장미정 세 사람은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장도윤의 묘역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은 많은 계절을 지나온 듯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색과 질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늦지 않게 도착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풍경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사건의 길이 되곤 하지요. 묘역 입구에 도착하자 바람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말이 줄어드는 자리입니다. 잔디의 촉감, 나무 그림자의 방향, 햇살이 비스듬히 누워있는 각도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선명해져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보폭을 맞췄습니다. 보폭을 맞춘다는 것,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지난 시간의 거리와 오늘의 다짐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서자 이서윤이 준비해온 작은 흰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꽃은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꽃대가 흔들릴 때마다 서윤의 목소리도 조금씩 떨렸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아니, 드디어 왔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수많은 문장을 대체할 만큼 충분했습니다. 한설이는 묘비의 이름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어요. 도윤 씨 고마워요. 당신이 지켜낸 시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섰습니다. 말의 끝에서 한 박자 쉬었습니다. 그 쉬는 호흡은 단지 멈춤이 아니라 감사의 모양이었습니다. 장미정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드디어 서로 만났어. 내가 가장 바라던 그날이 왔어. 세 사람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낮은 목소리일수록 오래 남습니다. 묘역의 바람은 그 낮은 목소리들을 받아 적듯 잔디 밑으로, 나무 사이로 흘려보냈지요. 잠시의 침묵 뒤 서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저는 저답게 가볼게요. 실력으로 증명하고 사람답게 일하겠습니다. 엄마와 고모님을 지키고 저 자신도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결의 표명이었지만 동시에 약속의 서명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한 서명, 떠난 이에게 한 서명, 그리고 남은 이들과 함께 하는 서명이었습니다. 한설인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의 손, 미정의 손이 차례로 포개졌습니다. 세 손이 서로의 온도를 확인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결핍이 단 한 번의 손맞춤으로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치유의 방향은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앞으로의 행동이 증명하게 됩니다. 묘역을 내려오는 길, 세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 사람의 속도가 잠깐 느려지면 다른 두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속도를 맞췄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완충제가 되어주는 일 가족이란 아마
그런 형태로 존재하는지도 모르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구비에서 서린이 말했습니다. 서윤아, 우리 약속 하나만 더 하자. 네. 우리가 서로에게 미안해지면 늦기 전에 말하자. 미안하다는 말을 미루지 말자. 사과가 늦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말을 덧대야 하거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고맙습니다. 먼저 말해 주셔서요. 세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문장 사이의 간격이 충분했습니다. 간격이 넓을수록 오해가 줄어듭니다. 오늘 만들어진 이 간격은 앞으로의 계절을 통과할 때도 양측의 숨을 살려 줄 공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점심은 근처의 작은 집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메뉴는 평범했지만 첫 숟가락을 뜨는 타이밍이 이상하게 서로 같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급하게 먹지 않았고 누군가만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리듬이 맞아지는 일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지만 서로를 이해할 때 가장 확실히 찾아옵니다. 오후 집으로 돌아와 사진 정리를 했습니다. 서윤이 상자에서 가져온 사진을 스캔했고 파일 이름을 연도장 소사람 순으로 바르게 붙였습니다. 한설이는 파일 속성을 열어 날짜를 보정했고 장미정은 인물 태그를 달아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과거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현재를 기록했으며 또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보관했습니다. 세 역할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였어요. 정리를 마치고 서윤은 노트의 맨 끝에 오늘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의 제목 약속의 자리.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늦게 도착한 만큼 더 오래 머물기로. 저녁이 되어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골목의 가로등, 아파트 베란다의 작은 스탠드, 저 멀리 도심의 유리 빌딩. 각자의 불빛 속에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요. 서윤은 마음속으로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러분의 불빛도 오래 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약속이 누군가의 약속과 멀리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뉴스가 대대적으로 다뤄진 것도 아니고 사내 포털에 호들갑스러운 글이 올라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잡아주는 손이 조금 더 많아졌고 질문을 던질 때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으며 왜보다 어떻게 도울까요라는 문장이 종종 먼저 나왔습니다. 이서윤은 여전히 자신의 책상 앞에서 현실의 일을 마주했습니다. 이번 분기 유럽 바이어 대형 수출 계약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파트너와 장기 신뢰를 쌓기 위한 조항을 설계하는 업무였습니다. 숫자와 문장, 관할권과 분쟁 해결, 품질 보증과 페널티. 차갑고 건조한 단어들이지만 그 단어들의 배치를 바꾸면 사람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서윤은 서두르지 않고 핵심부터 짚었습니다. 조항 12-2의 상호보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우리만 보호받지 않고 상대도 보호받는 구조로 가야 장기 계약이 유지됩니다. 품질 이슈가 발생할 경우 먼저 상대의 수습 기회를 명시합니다. 그 뒤에 단계적 페널티로 넘어갑니다. 먼저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외부 법률 자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스크 감수폭이 조금 넓어지지만 분쟁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총합으론 손실 대비 이익이 큽니다. 바이어 측 담당자도 모니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이 조항 우리가 먼저 말하려 했습니다. 함께 오래 가려면 필요합니다. 회의는 50분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의외로 빨리 끝났네요. 하지만 그것은 의외가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이익을 먼저 고려한 설계는 회의 시간을 줄이고 문제를 사전에 봉합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엄을 지키도록 설계된 계약, 그게 결국 가장 싸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사실을 팀은 차차 이해하고 있었지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청소 카트가 지나갔습니다. 서윤은 자연스레 옆으로 비켜서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모님. 어르신이 웃었습니다. 아가씨가 먼저 인사하는 회사, 오랜만이네. 작은 인사가 조직의 밀도를 바꿉니다. 밑변이 단단해야 탑이 무너지지 않듯 바닥에 존중이 있어야 고층의 전략도 설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내부 교육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협상의 윤리와 실무. 발표는 팀장 대리가 맡기로 했지만 담당자는 서윤에게 짧은 실사례 공유를 부탁했습니다. 서윤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익을 줬지만 신뢰를 팔지는 않습니다. 조항 하나의 문장으로도 상대의 체면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문장이 결국 우리 브랜드의 체면이 됩니다. 몇 줄의 문장이었지만 참석자들의 노트에 가장 많이 적힌 문장이 되었습니다. 한설이는 오후 늦게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문서의 구조가 간결했고 설명이 어려운 조항일수록 사람의 말로 풀어쓰여 있었어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설이는 간단한 코멘트를 남기고 실무자들의 수고를 기록했습니다. 공개 칭찬은 정확해야 합니다. 누구의 어떤 행동이 기준을 높였는지, 어디서 시간을 절약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칭찬의 구체성은 다음 행동의 지도가 되니까요. 그 사이 사내 메신저의 작은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윤리 경영실, 약자 보호, 한라인 운영 강화 및 응답 시간 단축 안내. 표현은 딱딱했지만 제도는 실질적이었습니다. 72시간 내 1차 회신, 7내 중간 점검, 2주 내 가시적 조치, 시간표가 붙은 약속은 실행을 강제합니다. 이 일정은 누구에게도 무겁지 않도록 설계됐지만 누구에게도 가볍지 않게 조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5장의 선언이 8장의 도구로 구체화되고 있음을요. 선언은 날카로운 깃발이라면 제도는 매일 쥐는 연필입니다. 깃발은 방향을, 연필은 할 일을 말합니다. 퇴근 무렵 서윤은 프로젝트 팀에게 짧은 메모를 보냈습니다. 오늘 협상 포인트 요약 3줄. 상대가 고마워할 만한 조항 2개. 우리 품질팀이 꼭 확인해야 할 지점 1개. 메모는 짧았지만 다음 행동이 선명했습니다. 좋은 팀워크는 그날의 일을 깔끔히 접어 다음 날의 일을 쉽게 만듭니다. 저녁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마주친 한설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 좋았어. 문장이 힘이 있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둘은 조직에서의 호칭을 지켰습니다. 회장 사원의 거리는 분명했지만 엄마 딸의 온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과 사의 경계가 선명할수록 사는 더 따뜻해지고 공은 더 투명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골목의 작은 빵집에 들렀습니다. 갓 구운 식빵의 고소한 냄새, 바구니에 담긴 따뜻함.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주말에 엄마와 고모님을 위해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드려야지. 일상의 작은 계획이 사람을 지탱합니다. 거대한 성취가 비어있는 날에도 작은 배려의 식탁이 하루를 채워줍니다. 원룸에 도착해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오늘의 제목 기준의 무게,
그리고 세 줄을 적었습니다. 기준은 말이 아니라 반복이다. 상대의 체면을 지키는 조항이 곧 우리의 체면이다. 약자를 지키는 제도는 모두의 평온을 늘린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펜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스쳤습니다. 바람은 얼굴을 두드리지 않았지만 커튼의 모양을 바꿨습니다. 오늘 하루의 결정도 그랬습니다. 티 나지 않게 그러나 확실히 공기의 모양을 바꿔 놓았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를 끄기 전 서유는 휴대폰의 사진 앱을 열어 새로 스캔한 흑백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벚꽃 아래의 두 사람, 그리고 이제 그들 사이에 선 자신. 사진 바깥에서 시간의 팔이 길게 뻗어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기준으로. 속삭이며 불을 끄자 방 안은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은 공포가 아니라 안내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친절한 침묵이었어요. 시간은 조용히 흘러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4번 바뀌었고 하늘그룹의 본사 앞 가로수는 꽃잎을 뿌리고 푸른 잎을 흔들고 노란 빛으로 물들었다가 다시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서유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별 대우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증명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 계약서를 검토했고 해외 바이어와의 실시간 화상회의에서는 팀장을 대신해 차분하게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문장은 짧았지만 설득력이 있었고 그녀의 태도는 단단했지만 상대를 존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책임을 맡겨도 되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서윤, 무역팀 팀장 승진. 그녀의 이름 옆에 붙은 문장은 짧았지만 강했습니다. 실력과 신뢰를 인정받아. 승진 소식은 사내 게시판에 간단히 공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역시 될 줄 알았어. 특별 대우라고? 아니지. 누구보다 일한 거 내가 봤다니까.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시기보다 존경이 많았습니다. 승진 파티는 소박했습니다. 팀 회식 자리에 작은 케이크 하나가 올려졌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축하합니다. 팀장님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직원들이 차례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팀장님,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같은 상사가 있어서 좋아요. 서유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건 여러분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이 늦게 남아 주신 분들, 제 실수를 감싸 주신 분들, 그리고 믿어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이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고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께 바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수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동의의 증거였습니다. 한 사람의 성취를 기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었지요. 파티가 끝난 후 서유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오늘의 제목 승진의 의미.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승진은 혼자 이룬 결과가 아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 가능했다. 앞으로의 승진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이다. 그녀는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또 다른 책임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멈추어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묘역의 나무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기울었고 하늘은 높고 투명했습니다. 다시 세 사람 한설인, 이서윤, 장미정이 함께 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웃는 표정으로요. 묘비 앞에 선 이서윤은 꽃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팀장 됐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랑 고모님이랑 함께 밥도 먹고 웃고 다투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해요. 이제 저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 말에 한설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도윤 씨,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났어요. 당신이 지켜준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장미정은 두 사람의 어깨를 번갈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걱정 마. 서윤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같이 있어. 묘역의 바람은 잔잔했습니다. 잎새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마치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의 온기는 오래된 공백을 채우며 앞으로의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하산하는 길, 세 사람의 발걸음은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온 세 사람이 이제 하나의 길 위에 선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의 제목 인생의 하이킥은 우리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쓰러질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기다림, 누군가의 약속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그게 인생의 하이킥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하이킥이 있었나요? 쓰러지는 듯한 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히려 일어서게 만든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그 한 문장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생 하이킥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